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이TV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목처럼 시험관 하기 시술을 시작해서 생기는 수많은 변수들을 수치화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죄송하지만 나이가 증가하면 이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모든 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약에 대한 반응이나 배아의 생성, 성장, 분열 등도 이에 따라 매우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나이와 같은 요소도 있고 이식할 당시에 다른 상황으로 인해 생긴 극도의 스트레스도 포함되며 심지어 자궁의 해부학적인 이상 유무까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점을 감안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이란 단어의 정의도 센터마다 다 다른 기준으로 보고하므로 이런 점도 이 시간에 미리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성공률 수치를 볼 때 성공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즉 성공이 임신 양성 검사를 의미하는지 아기의 탄생을 의미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클리닉이 다른 클리닉보다 훨씬 더 임신율이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성공을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100명의 여성이 시험관하기 시술 주기를 시작하고 75명의 여성이 비하이식을 하고 25명의 여성이 임상 임신을 하고 20명이 출산을 하는 경우 이식 비하당 임신율은 33%이고 시술 주기당 정상 출산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성공의 전제 조건을 이식 비하당으로 할지 시술 주기당으로 할지에 따라 성공률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고되든 결과는 동일한 거죠. 즉 시술 주기를 시작한 100명의 여성 중 20명이 결론적으로 아기를 분만했다라는 것이 팩트일 뿐입니다. 자, 그림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시험관하기 시술의 각 과정에 대한 설명과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비율을 따져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정지화면으로 해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분모를 무엇으로 할지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에 따라 각각의 비율은 달라진다는 점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분만율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시험관 하기 시술이라는 게 과배란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난자 채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가 취소될 수도 있고 채취된 난자와 정자가 수정 분열 실패로 이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아가 만들어져도 이식이 불가능한 여러 상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있는 시술이라 남과 비교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임신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제공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각각 치료 주기당 정상 임신율의 정의, 이식 비하당 임신율, 이식 비하당 출산율 등의 정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자면 이식 비하당 임신율이 가장 높고 주기당 임신율, 이식 비하당 출산율 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몇 명이 채취되고 몇 명은 임신되고 분만 몇 명이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여러 전제 조건들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는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나이만 가지고도 28세와 47세라면 너무 차이가 나서 임신율, 출산율 등도 심하게 나이 등분에서는 낮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제 표를 보시면 시험관하기 시술 후 단태 정상 분만율을 조사하여 미국 CDC 보조생식술 보고 시스템의 2022년도에 보고된 데이터를 나이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처럼 35세 미만군에서는 47.2%인데 반해 40세 초과군에서는 7.2% 정도로 조금 많이 낮았습니다. 여기는 2020년도 미국에서 자신의 난자를 사용해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나이로 임신율을 나눈 것이고요. 하나 더 보시면 전에 이거 한번 봤을까요? 아마 이 표는 아니고 다른 표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35세 미만군에서는 한 번의 시험관으로 성공해서 분만할 가능성이 55%인데 반해 38에서 40세는 26.4%, 40세 초과군은 8.2%로 성공 가능성이 나이에 반비례해서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아까보다 살짝 다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전 것은 단태 분만만 비교한 것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출생한 아가 하나하나를 다 출생 데이터에 넣어서 분만율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배아를 이식한 군 중 나이별로 단태 임신 비율을 봤습니다. 이 그림은 신선주기와 냉동주기 모두를 포함해서 배아 이식을 한 사람들을 나이별로 나눠서 단태 분만율을 비교한 건데요. 다른 나이군은 비슷한데 40세 초과군에서 무려 22%의 분만율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미국의 특수한 상황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학 통계적으로 40세가 넘으면 비정상적인 배아 발생률이 높아 이식까지 가지 못하고 아예 주기 통계에서 취소돼서 집계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PGT라는 특수한 배아 염색체 검사를 미리 해서 이식하는 비율이 무려 46%나 되니 일단 정상적인 배아를 이식하는 비율이 다른 나이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아를 일단 이식한 모 집단의 단태 분만율이 다른 식으로 비교한 분만율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결론은 나이 들면 분만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출산까지 가는 경우 이러한 의학 통계보다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이를 볼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결정해서 임신 시도를 하는 것이 37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냉동이식, 오일비양이식, 연속이나 순차이식, 비하음색 재검사로 판명된 비하이식 등 가장 확률이 높은 시술 방법을 나이 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